안녕하십니까. 나의 오래된 벗들이요 인생이라는 긴 강을 건너 어느덧 100년이라는 시간을 살아온 김 교수입니다. 100살이라는 나이가 그저 숫자에 불과하다고들 하지만 이 긴 세월의 풍파를 온몸으로 맞으며 제가 뼈저리게 깨달은 이치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마치 덜컹거리는 기차 여행과도 같지요. 젊은 시절에는 더 많은 승객을 태우려 애쓰고 시끌벅적한 역마다 머물며 세상 모든 이와 인연을 맺으려 분주했습니다. 하지만 이른이라는 고개를 넘어서면 기차는 이제 종착역인 황혼을 향해 서서히 속도를 줄여야 하는 법입니다. 지난 세기를 되돌아보니 우리는 참으로 많은 착각 속에 살았습니다. 돈을 더 벌지 못해 후회할 줄 알았는데 막상 이 자리에 서보니 가장 큰 실수는 내 인생의 기차에 너무 많은 사람을 억지로 태우려 했던 것이더군요. 정작 나의 영혼을 깊이 알아주는 진정한 벗은 단 한 명도 없는데 그저 빈자리가 두려워 마음에도 없는 인연들로 객차를 가득 채워놓지 않았습니까? 이제 황혼이 내려앉은 이 시기에 북적이는 사람들의 소음은 결코 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내 영혼을 갉아먹는 혼란일 뿐이지요. 여러분도 지금 그런 피로감을 느끼고 계실 겁니다. 만나고 돌아오면은 오히려 기운이 빠지고 마음이 허해지는 무의미한 사교 모임들, 나를 잊을까 두려워 억지로 붙잡고 있는 식어버린 인연들 말입니다. 제 말을 부디 깊이 새겨 들으십시오. 이른 이후 여러분의 남은 운명과 평안은 전적으로 주변의 고요함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으면 기가 흩어지고 정신이 산만해집니다. 낡고 병든 인연을 곁에 두는 것은 마치 흐르지 않는 고인 물을 집안에 두는 것과 같아서 여러분의 맑은 생기를 탁하게 만들고 하늘이 주신 수명을 갉아먹습니다. 나에게 맞지 않는 사람을 붙들고 있는 것은 내 인생의 귀한 에너지를 밑빠진 독에 붓는 격입니다. 그것은 외로움을 달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복을 막는 일이지요. 오늘 저와 함께 여러분의 영혼을 위한 대수술을 시작해 봅시다. 복잡하고 엉킨 인연의 끈을 과감히 놓아 버리십시오.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비워야 비로소 채워지는 것이 세상의 이치니까요. 잡다한 것들을 모두 떠나보내고 오직 단 2명의 친구만 남겨두십시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아니 오직 그것만이 여러분의 남은 생을 가장 품격 있고 찬란한 황금빛으로 물들이는 비결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마음의 문을 열고 제가 전하는 지혜에 귀를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흔히 인맥이 자산이라고 믿으며 살아왔지만 노년의 인맥은 자산이 아니라 부채가 될 때가 더 많습니다. 국가 간의 외교에서도 동맹이 너무 많으면 오히려 분쟁에 휘말리듯 개인의 삶도 지나친 관계는 분란의 씨앗이 됩니다. 이제는 그 관계의 그물을 걷어내고 명경지수와 같은 마음의 평화를 찾아야 할 때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과감하게 잘라내야 할 인연은 바로 거칠애뿐인 술친구와 만날 때마다 신세 한탄만 늘어놓는 사람입니다. 이른이라는 나이는 인생의 겨울로 들어서는 입구와 같습니다. 인정하기 싫더라도 우리의 육신은 예전 갖지 않고 남은 시간은 유한하며 우리가 쓸 수 있는 기력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귀한 시간에 왜 남의 불행과 불평을 듣느라 여러분의 생명력을 낭비하십니까? 제가 100년을 살아보며 깨달은 우주의 법칙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말에는 혼이 실려 있고 소리에는 귀가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에너지의 관점에서 아주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입만 열면 자식욕이며 며느리 흉이며 세상에 대한 원망과 아픈 몸에 대한 짜증을 쏟아내는 친구들이 주변에 꼭 있을 겁니다. 우리는 흔히 친구된 도리로 그 이야기를 들어줘야 한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 그들은 지금 자신의 몸 안에 쌓인 검고 탁한 기운, 즉 나쁜 에너지를 여러분에게 배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불평을 쏟아낼 때 여러분이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쳐주는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그들의 탁한 배설물이 여러분의 맑은 영혼 속으로 고스란히 옮겨오는 것입니다. 그들은 쓰레기를 버리고 가벼워져서 돌아가지만 그 쓰레기를 고스란히 받아낸 여러분은 집에 돌아와 이유 없이 몸이 무겁고 머리가 아프며 밤새 악몽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여러분의 운기가 오염된 것입니다. 나쁜 기운은 전염성이 매우 강해서 결국 여러분 집안의 맑은 공기마저 흐리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애군을 스스로 불러들이는 꼴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제 친구 중에 김서방이라 불리던 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사업으로 돈을 꽤 벌었지만 마음 깊은 곳에 지독한 외로움을 품고 살았지요.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해 매일같이 집으로 사람들을 불러들였습니다. 그의 거실은 언제나 북적였고 웃음소리와 술잔 부딪히는 소리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들 속에 둘러싸여 자신이 대단한 인기를 누리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제가 그에게 자네의 그 웃음은 진짜가 아니니 기운을 좀 아끼게라고 충고했지만 그는 사람 사는 정이 그런 게 아니라며 웃어넘겼습니다. 결국 일흔 중반이 넘어 그가 뇌졸중으로 쓰러졌을 때 그 많던 친구들은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이익과 유흥으로 맺어진 인연은 그 효용이 사라지면 안개처럼 흩어지는 법입니다. 제가 병문안을 갔을 때 그 넓고 화려했던 집은 마치 무덤처럼 차갑고 고요했습니다. 수척해진 친구가 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말하더군요. 교수님, 내가 헛살았습니다. 내 뼈와 살을 깎아서 남들 좋은 일만 시켰구려. 정작 내 몸 하나 돌볼 기운을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평생 남들의 감정 쓰레기통 노릇을 하느라 자신의 생명력을 지키는 호신력을 다 써버린 것입니다. 노년의 에너지는 양동이에 담긴 마지막 물과 같습니다. 젊을 때는 좀 흘려도 금세 채워지지만 늙어서는 한 방울의 물도 귀합니다. 의미 없는 사교 모임이나 체면 치레를 위한 자리는 여러분의 양동이의 구멍을 뚫는 짓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당장 실천하십시오. 전화를 걸어 하소연을 시작하려는 친구가 있다면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끊으십시오. 내가 요즘 마음을 쉬게 하고 싶어 거리를 두고 있네 라고 말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집은 수행자의 처소처럼 정갈해야 합니다. 나쁜 말을 뱉는 사람을 여러분의 성전에 들이지 마십시오. 두 번째로 여러분이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진정한 인연은 바로 곁에 있는 늙은 배우자 혹은 평생을 함께 해온 영혼의 동반자입니다. 나쁜 인연을 정리하여 비워낸 그 자리에 가장 먼저 모셔야 할 귀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등 돌리고 누워있는 그 사람, 밥상머리에서 잔소리한다고 구박했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많은 노인이 범하는 가장 어리석은 실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남에게는 너그러우면서 내 곁을 지키는 배우자에게는 가혹하리만큼 인색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겪은 비극적인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제 지인 중에 꽤 큰 사업을 일구었던 박 회장이라는 분이 계셨죠. 밖에서는 호탕한 인심을 자랑하는 회장님이었지만 집안에서는 폭군이 따로 없었습니다. 늙어가는 아내가 음식을 조금만 짜게 해도 혹은 걸음이 조금만 늦어도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도대체 할 줄 아는 게 뭐냐며 무시하기 일쑤였지요. 그는 늘 자신의 성공이 오로지 자신의 능력 덕분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처럼 아내에게 소리를 질렀는데 대답이 없었습니다. 부인이 부엌에서 쓰러져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것이죠. 처음에는 이제 잔소리 안 듣고 자유다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진짜 재앙은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내가 떠나고 정확히 1년 뒤 제가 그의 집을 방문했을 때 저는 쏘스라치게 놀랐습니다. 화려했던 집안에 감돌던 온기는 온데간데 없고 폐가처럼 썰렁한 냉기만 가득했습니다. 박 회장은 1년 사이에 10년은 더 늙어버린 몰골로 앉아있더군요.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제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집안의 해가 져버렸습니다. 아무리 보일러를 떼도 뼈가 시립니다. 내 재산 내 명예에 그 사람이 없으니 다 휴지 조각입디다. 아내라는 존재가 단순히 밥을 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그 집안에 복을 붙들고 있던 기둥이었음을 뒤늦게 깨달은 것입니다. 부부란 이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음양의 결합입니다. 젊을 때는 정욕으로 살지만 늙어서의 부부는 서로의 생명을 지탱하는 에너지의 댐과 같습니다. 배우자는 여러분 인생의 모든 기억을 공유하는 유일한 목격자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영적 힘을 가집니다. 내가 젊은 날 얼마나 찬란했는지, 우리가 얼마나 힘든 고개를 함께 넘어왔는지 기억해주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의 존재를 세상에 묶어두는 뿌리가 됩니다. 그런데 늙어서 배우자를 구박하는 것은 내 집의 기둥을 도끼로 찍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배우자에게 쏟아내는 독설은 집안의 기운을 찢어 놓습니다. 기운이 찢어지면 그 틈으로 병마가 들어오고 재물이 새어 나갑니다. 머리가 하얗게 센 두 노인이 서로의 등을 긁어주고 말없이 차 한 잔을 나누는 그 평화로운 광경이야말로 최고의 풍수이자 애군을 막는 부적입니다. 오늘부터 태도를 바꾸십시오. 이것은 상대를 위한 봉사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말년을 위한 최고의 생존 전략입니다. 아내의 주름진 얼굴에서 남편의 구분 등에서 세월의 파도를 함께 맞으며 낡아진 전우의 모습을 발견하십시오.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입을 다물고 속으로 3번만 외치십시오. 이 사람이 내 생명줄이다. 이 사람이 내 복덩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저 살아있어줘서 고맙소. 내 곁에 있어줘서 다행이요. 라고 읊조리는 순간 여러분의 집안에는 황금보다 귀한 화목의 기운이 감돌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꾸지 말고 지켜야 할 두 번째 친구는 바로 거울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태어난 순간부터 흙으로 돌아가는 그날까지 단 한 번도 여러분을 배신하지 않고 곁을 지킬 유일한 동반자 바로 여러분 자신이지요. 너무나 당연한 말 같지만 지난 100년을 살아오며 제가 목격한 가장 슬픈 진실은 대부분의 사람이 죽기 직전까지 이 소중한 친구를 철저히 외면하고 학대하다가 떠난다는 사실입니다. 평생을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버지로 사느라 정작 나라는 존재는 뒷방 늙은이 취급을 해오지 않으셨습니까? 자식들 입에 맛있는 건 넣어주느라 나는 찬밥에 물 말아먹고 자식들 옷 사 입히느라 나는 다 늘어난 속옷을 입으며 그것을 희생이라 믿으셨을 겁니다.
제 고향 친구였던 최 여사의 이야기를 들려드리지요. 그녀는 동네에서 보살로 통했습니다. 평생 남편의 술주정을 받아주고 시부모 병수발을 들며 아들들을 헌신적으로 키웠습니다. 그녀의 입버릇은 항상 나는 괜찮다, 나는 아무거나 먹어도 배부르다 였습니다. 자신의 몸을 돌보는 것을 사치라 여겼고 자신의 감정을 살피는 것을 죄라고 생각했지요. 이른에 접어들어 이제 좀 편히 사나 싶을 때 그녀에게 위암 말기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들은 어땠을까요? 병원비 문제로 서로 다투기 시작했고 어머니가 건강관리를 못해서 우리에게 짐을 지우신다며 짜증을 냈습니다. 병실에 누워 앙상하게 마른 최 여사가 죽기 며칠 전 제 손을 잡고 피를 토하듯 말했습니다. 교수님, 나는 자식들이 나를 버린 게 슬픈 게 아닙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나를 가장 먼저 버린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었습니다.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데 세상 천지 그 누가 나를 귀하게 여겨주겠습니까? 내 몸한테 너무 미안해서 눈물이 멈추질 않아요. 그녀는 평생 자신을 하녀처럼 부려먹었고 결국 그녀의 영혼도 지쳐서 그녀를 떠나버린 것입니다. 여러분의 육체는 영원히 머무는 성스러운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청소하지도 않고 좋은 음식을 공양하지도 않으며 늘 못났다, 늙었다, 아프다며 비난의 화살을 쏘아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신을 학대하는 마음은 강력한 살기가 되어 내면의 생명력을 파괴합니다. 내가 나를 홀대하면 내 몸을 감싸고 있는 보호막이 찢어지고 그 틈으로 우울과 빈곤이 들어오는 법입니다. 그러니 부디 오늘부터는 삶의 방식을 바꾸십시오. 자식에게 줄 유산을 아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 쓰십시오. 진정한 건강은 약병 속에 있지 않고 스스로를 사랑하는 자존감에서 나옵니다. 이제부터는 가장 좋은 음식은 여러분 자신이 먼저 드십시오. 옷장 속에 아껴둔 고운 옷을 꺼내 입으십시오.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거울 속에 나에게 예우를 갖추기 위해서 말입니다. 하루에 한 번 조용히 눈을 감고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어 보십시오. 7, 8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 험한 세상을 버텨내느라 고생한 나의 심장에게 주름진 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감사하십시오. 고생했다, 미안하다, 그리고 사랑한다. 이렇게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이야말로 최고의 수행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를 귀한 손님처럼 대접할 때 우주도 여러분을 귀하게 대우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여러분의 노년은 초라한 독고가 아니라 위험 있는 고독의 경지로 승화될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마음의 방향을 완전히 돌려야 합니다. 지금까지 움켜쥐려 했던 그 모든 안간힘을 내려놓고 진정한 평온으로 들어가는 문을 열어야 할 때이죠. 100년을 살아온 제가 드리는 마지막 처방은 바로 빼기의 미학입니다. 인생의 전반전이 무엇이든 쌓아 올리는 더하기의 싸움이었다면 일은 이후의 후반전은 철저한 비움의 기술에 달려 있습니다. 많은 분이 불안해하며 묻습니다. 교수님, 다 버리고 나면 무엇이 남습니까? 너무 허전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릇은 비어 있어야 무언가를 담을 수 있습니다. 꽉 차 있는 컵에는 아무리 귀한 차를 부어도 넘쳐 흐를 뿐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필요한 인연과 부질없는 욕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은 정작 노년에 필요한 맑은 생기가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전화기를 켜고 지난 1년 동안 한 번도 목소리를 섞지 않은 이름들, 체면 때문에 남겨둔 이름들을 과감하게 지우십시오. 그것은 인연을 끊는 것이 아니라 엉킨 실타래를 잘라내어 기운의 소통을 원활하게 만드는 풍수와도 같습니다. 만나지 않아도 되는 모임이나 내키지 않는 술자리를 단호하게 거절하십시오. 아니요라고 말하는 것은 무례함이 아니라 나의 남은 시간을 보호하는 가장 품이 있는 방패입니다. 관계에 가지치기를 할수록 여러분의 영혼이 숨 쉴 수 있는 여백은 넓어집니다. 그 텅 빈 공간이야말로 하늘의 복이 내려앉는 뜰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고독을 바라보는 눈을 바꾸셔야 합니다. 많은 노인이 외로움이라는 감옥에 갇혀 스스로를 괴롭히지만 외로움과 고독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외로움은 남이 나를 찾아주지 않아 비참해하는 나약한 마음이지만 고독은 타인이 없어도 스스로 충만한 상태, 즉 홀로 있는 시간을 즐길 줄 아는 제왕의 마음입니다. 이른이 넘으면 누구나 혼자가 됩니다. 이것은 형벌이 아니라 신이 주신 마지막 선물입니다. 젊은 날의 소란스러움이 사라진 뒤에야 비로소 들리는 소리들이 있지요. 아침에 일어나 홀로 차를 우리는 시간을 처량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첫 잔에서 피어오르는 김을 바라보며 창밖에 구름을 지켜보는 그 순간 여러분은 대자연과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바람소리와 햇살의 따스함이 오로지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순간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와 세상이 하나가 되는 무아의 경지입니다. 남들의 시선과 평가라는 시끄러운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오직 나의 숨소리에만 귀 기울이는 그 고요함 속에서 여러분은 진정한 자유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없음을 한탄하지 말고 내면의 고요한 암자를 짓고 그 속에서 왕처럼 군림하십시오. 비우고 홀로 서십시오. 그때 여러분의 노년은 그 어떤 보석보다 찬란하게 빛날 것입니다. 스스로와 친해진 사람은 절대 외롭지 않습니다. 그 충만한 내면의 힘이 여러분을 마지막 순간까지 평안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노년의 행복은 채움이 아니라 비움에서 완성된다는 이 소중한 진리를 부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밤은 지나간 일에 대한 후회도 오지 않은 내일에 대한 불안도 모두 내려놓고 우주의 따뜻한 품 안에서 어린아이처럼 고온히 주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은 생이 잔잔한 강물처럼 평화롭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김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